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전 가을이죠.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좀 새롭죠. 저녁에 늦게 집에 가다 보면 그 돌틈 사이로 찌르륵 찌르륵 이렇게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잘 못 듣던 소리입니다.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이 골목길을 한 10여 분 정도 달려서 집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아파트에 내려서 집에 갔다면 아마 그런 가을의 정취랄까요? 그런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깊어가는 가을, 또 하늘도 맑고 또 마음도 푸르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들 많이 보시고 마음에 이런 양식을 좀 많이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슨 질문을 해오셨냐면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십사. 원인이 뭐고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차갑다는 겁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37.2도의 정상 체온을 갖고 있는 이런 피 끓는 사람이라면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차가워진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이 돌면서, 즉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 곳곳에 운반을 해주면 이 세포들이 그것을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열입니다. 그게 36.5도, 37.2도예요. 그래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 암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원인들이 뭐냐 이게. 그게 몸 안에 혈전이 많다는 거예요. 찌꺼기, 피떡, 어혈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해야 이 발이 자극이 돼서 뭔가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움직이기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식사가 즐거워야 됩니다. 식사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아기유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질난 채로 똥꼬집 부리면서 식사를 하고 남과 수다 떨지 않고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에 인상을 쓰면 위장도 인상을 씁니다. 그래서 위장이 짜그라들어요. 그러면 위장 관련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방은 동양의학적으로 음양오행상의 토와 관련된 비위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유방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유방의 어떤 문제, 유방암도 위장의 문제, 즐겁지 않은 식사로 시작돼서 나타난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게 몸 밖으로 나타난 돌출부예요. 그래서 쉽게 차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유방을 시계 방향으로 약 60회씩 돌려주면서 자는 습관을 갖는 것도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용서하지 못하고 우라가 가득 찰 때 그때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갑상선은 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우라가 찼을 때 갑상선 암이 발생한다. 갑상선에 결절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궁암입니다. 자궁암은 자궁 내에도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에 혈전, 어혈 찌꺼기들이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자궁내가 차가워져서 자궁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젊은 여성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젊은 이 친구들은 그냥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고 그냥 냅다 돌아다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연애할 때 기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연애하는 기분으로 인생을 살면 암이 생기질 않아요. 왜?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면 호르몬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몸이 활성화돼요. 연애할 때 성질 내는 놈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몸이 활성화되는, 젊은 연애할 때 암 걸린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먹어서 성질 더럽고 똥배짱이고 남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 신경 쓰고 그냥 이 무슨 쥐똥 씹은 얼굴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젊은 아새끼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젊은 연애하는 놈들은 암이 안 걸리냐 이게. 그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호르몬 활성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려면 호르몬 활성도가 높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신장과 연관이 돼.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뭐예요? 순환 조절, 혈압 조절, 수분 조절, 호르몬 조절, 이게 신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서 자궁에도 역시 자궁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전부 다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질을 좀 부드럽고 너그럽게 갖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또 암이 발생했다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역시 암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전부 다 공통되는 사항이 신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은 짭짤하게 먹어야 신장 기능이 보강이 되고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습관들 쓰고 달고 차고 싱겁게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 거 먹지 말아라, 쓰고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예 또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능하면 줄이라 이겠지. 그렇다고 커피를 하루에 7, 8잔 먹던 사람이 한 잔도 안 먹으면 이게 그냥 뭐가 보여 좌우가. 금단현상이라서 막 보여. 가능하면 끊는 게 좋죠. 그러나 한 잔 정도 뭐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물 아니까 가능하면 끊는 게 좋다 이게.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짠맛의 음식을 먹어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발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신장에 연관된 부분과 연관된 게 또 하나가 간이에요. 간. 신장과 간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 그죠? 혈액순환 장애인 어혈, 혈전 이런 것들을 분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과 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장과 간이 좋은 그런 활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짜게 먹어야 신장이 좋아야 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찝찝하게 먹는 게 첫바다 아니에요. 그래서 짜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신장기를 망가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하나는 쓰고 달고 차고 싱겁고를 버리라 이게야. 버리고 쓰고 달고를 줄이는 만큼 그 다음에 맵고 짜게를 많이 먹으라 이게야. 찬 것보다는 따뜻한 걸 많이 먹고. 이해가 있어요? 그럼 돼. 그리고 노폐물 배출 기관이고 또 신장과 간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저장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 기능이 좋아야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적게 받고 빨리 버리고 저장하는 걸 최소화해서 활성도를 높인다는 게. 치유법. 쉽게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하냐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그리고 용서하라 이게. 그러려냐고 내 팔자려냐고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살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버리면 자궁암도 예방되고 치유할 수 있고
또 갑상선암도 예방되고 치유할 수 있고 또 유방암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버려야지. 두 번째는 식사를 즐겁게 하라. 위장 기능을 보강해서 유방암을 없애버리고 또 성질 더러운 것을 부드럽게 해서 간 기능을 보강해서 갑상선암을 예방하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빨리 풀어버리면 자궁암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정리하면 이러한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이런 모든 암이나 질환의 발생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도 본인이 해야 돼요. 쉽게 이겨내는 방법.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즉 상대방, 나에게 스트레스 주었던 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면 그건 죽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본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병은 쉽게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병 발생 전과 후를 완전히 바꾸면 돼요. 생각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습관도 바꿔요. 그 바꾸는 것 자체가 본인이에요. 그리고 남에 의해서 또 약에 의존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암을 극복하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저기 여수 지역에 어느 섬에 사는 폐암 말기 여자분이 서울에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해변가에 생활하면서 암을 완치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울에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섬 생활로. 그래서 폐암 말기암을 극복한 거예요. 또 산속을 생활하는 나는 자연이라는 이런 생존하신 분들, 그분도 암 말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극복했어요.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고 미움, 분노, 원망이 가득한 이곳 생활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식습관은 자연식으로. 여기 스트레스 받던 것들을 가능하면 자연과 함께 자연이 주는 만큼만 먹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미련 두지 마세요. 병 발생했던 곳에 미련 두지 마세요. 바로 떠나야 됩니다.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과감하게 건강을 위해서 변화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 오래도록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화이팅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의 기본, 변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실천이에요. 한자로 쓰면 열매실자에다 밟을 철자는 씁니다. 요 밟을 천자를 보면 발족자에다가 창과자를 두 개 씁니다. 그러면 창 삐죽한 끝에 발로 밟다는 뜻이에요. 이 밟을 천자가. 그 창 끝을 발로 어떻게 밟아요? 삐죽하니까 아프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밟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 끝이 삐죽하니까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잘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 끝을 안 밟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창 끝을 밟는 건 누가? 본인밖에 없잖아요. 남이 밟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천한 만큼만 고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제가 생식 처방한 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한 만큼만 고쳐진다. 오죽했으면 1톤에 하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한자로다가 풀이해드려요. 나중에 여기 칠판에다가 설명해드릴게요. 실천한다는 뜻은 이 뾰족한 창끝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프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밟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병이 고쳐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지 이런 암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이든지 실천한 만큼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에 아는 것보다 1g에 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실천해서 건강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화이팅!